여러분, 뱃살 빼려고 밥을 강제로 줄이고 혈당 잡겠다고 채소만 드시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그게 꼭 의지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막은 점차 둔해지고 딱딱해져서 영양은 잘 들어오지 못하고 노폐물은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해 둥둥 떠다니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이 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세포가 얼마나 말랑하고 반응성이 좋은가에 있으며 이 유동성을 도와주는 기초 자원이 바로 물과 전해질, 즉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소량 넣어 마시는 간단한 습관을 권합니다. 단 이것은 만병통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돕는 보조 전략입니다. 고혈압 신부전신장 질환이 있거나 임신 수유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뒤 시작해야 하고 개인의 하루 나트륨 목표량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러도 금세 탄력이 돌아오지만 지금은 눌린 자국이 오래 남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세포의 유동성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세포를 주방의 환풍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축이 뻑뻑해진 환풍기는 기름때를 내보내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지 못하듯 굳은 세포막은 영양과 노폐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때 적절한 수분과 미네랄이 공급되면 세포막의 이온 통로가 활기를 찾아 포도당과 아미노산, 미량 영양소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에너지 생성이 매끄러워집니다. 아침 소금물은 바로 이 지점을 가볍게 밀어주는 습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에 천일염 또는 가공이 덜 된 소금을 아주 한 꼬집, 그라인더로라면 한 바퀴 정도 갈아 넣어 충분히 녹인 뒤 한 모금씩 입안에서 굴려 천천히 삼킵니다. 입안 점막에서도 전해질이 일부 흡수되고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 준비가 되므로 급히 들이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맛은 약간 짭짤하다가 기준이며 지나치게 짜게 느껴지면 양을 즉시 줄이세요. 이후 15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으로 몸을 깨워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의 종류를 거창하게 고르기보다 꾸준함과 안전입니다. 정제염은 거의 순수 염화 나트륨이라 미네랄은 적지만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일상 조리에 쓰기엔 무방합니다. 다만 아침 한 잔에 활용할 소금은 불순물 관리가 잘 된 천일염, 핑크, 솔트, 용소금 등 가공이 덜 되고 미네랄이 조금 더 남아있는 제품을 권합니다. 죽염처럼 고온 소성 과정을 거친 소금은 가격이 높은 편이고 기호에 따라 선택하되 필수는 아닙니다. 핵심은 맛소금처럼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피하고 믿을 만한 제조사의 깔끔한 소금으로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의 편리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라인더형 소금을 쓰면 물컵 위에서 한두 번 갈아 바로 마실 수 있어 귀찮음이 줄어들고 편한 습관은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아침 소금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과장을 경계하며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 시 가벼운 전해질 보충은 세포의 수분 관리에 도움을 주어 밤새 정체된 느낌이 덜해지고 활동 시작이 수월해지는 체감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세포막의 이온 흐름이 개선되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는 효율이 좋아져 식후 무기력감이 줄어들고 가벼운 활동량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이나 손발에 아침 부종이 잦던 분들은 수분 분포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붓기가 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잦은 분은 장 연동이 부드럽게 깨어나 아침 배변 리듬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물 섭취 자체가 늘면서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확보되고 이로 인해 피곤감이 덜한 날이 많아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지만 이처럼 작은 이득들이 모여 일상의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습관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일 조금만 해도 금세 지치던 60대 분이 아침 소금물과 함께 빠르게 걷기 15분을 더했고 첫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부터는 오전 집중력이 오르고 간식 욕구가 줄어 점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지만 허리둘레가 서서히 줄고 무엇보다 몸이 덜 무겁다는 체감이 가장 컸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소금물 그 자체가 아니고 소금물을 매개로 전해질 균형과 수분 섭취가 안정되자 몸이 아침부터 가볍게 움직일 힘을 얻게 된 데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물은 스위치이자 신호입니다. 이제 연료를 쓰자, 순환을 시작하자라고. 물론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짜게 마시지 않습니다. 한 컵에 정말 소량만 넣고 맛이 세다 싶으면 바로 줄입니다. 둘째, 하루 총 나트륨 섭취량을 염두에 둡니다. 짠 국물 가공 식품의 식이 잦은 날에는 소금물 양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물만 마셔도 됩니다. 셋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별도로 간격을 두세요. 기상 직후 소금물을 마신 뒤 30분쯤 지나 약을 복용하면 상호 영향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어지럼심한 갈증 가슴, 두근거림 부종, 악화 소변량. 극감 같은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다섯째, 신장 기능 저하 심부 전중증, 고혈압 강경변 등 의학적으로 나트륨 수분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시작 전부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에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빈속에 마셔야 하나요? 네, 공복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단 위가 예민하면 소금 양을 더 줄이고 미지근한 물 온도를 유지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소 46주 꾸준히 하며 몸의 반응을 기록해 보시고 필요하면 유지 변경 중단을 결정하세요. 무조건 평생 같은 규칙은 없습니다. 어떤 소금이 제일 좋나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천일염, 핑크솔트, 용소금 등 기호에 맞는 것으로 충분하며 너무 비싼 제품이 필수는 아닙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개인차가 크지만 대체로 한 컵에 0.5지 전후를 넘기지 않도록 시작하세요. 그라인더 한 바퀴를 기본으로 하되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최소량을 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금물만으로 살이 빠지나요? 아닙니다. 체중과 허리둘레의 변화는 총 섭취 열량활 동량 수면 스트레스가 함께 만들어냅니다. 소금물은 아침의 컨디션을 안정시켜 이런 요소들을 실행하기 쉽게 만드는 조력자 역할을 기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붓기는 왜 줄어드나요? 밤새 체액 분포가 바깥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소량의 전해질과 수분이 들어오면 삼투 평형이 조정되고 세포 내외의 물길이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변비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장이 깨어나는 시간에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면 연동운동이 촉진되고 소량의 전해질이 수분 보유를 도와 변이 지나치게 딱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생활 팁을 더해보세요. 아침 소금물을 마신 뒤 햇빛을 보며 5분 호흡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가벼운 팔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 다음 물 한 컵을 추가로 마시고 2030분 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오전 내내 에너지 기복이 덜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국물 양을 줄이고 가공식품의 염분을 경계하여 하루 총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세요. 물을 억지로 몰아 마시기보다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고 색이 옅은 소변을 유지하는 쪽을 목표로 삼으면 체감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면을 챙기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야식단 음식 욕구를 키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습관도 수면이 무너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제 실천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아주 소량을 넣는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신다.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을 한다. 필요하면 물 한 컵을 더 마신다. 평소 약은 그 이후에 복용한다. 하루 동안 물을 자주 마시되 짠 음식은 줄인다. 이 일련의 흐름을 4주만 지켜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잘 포착하게 됩니다. 아침 부종의 변화, 배변 리듬, 갈증의 패턴, 오후 졸림, 저녁 식욕, 야간 소변 횟수 같은 것들을 짧게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과장을 줄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히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전날의 염분 섭취나 수면 상태,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다음 날의 선택을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화려한 비법보다 이런 소박한 루틴이 훨씬 멀리 간다고 믿습니다.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고 몸은 우리가 보내는 일관된 신호에 점점 더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금물은 약이 아니고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이 아침의 시동을 도와 하루의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로 활동량이 늘고 식사 선택이 단순해져 체중과 혈당 관리에 우호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숫자에 예민한 분은 허리둘레와 체중, 아침 식후 기분 점수, 수면 시간을 매주 한 번 같은 시간에 확인해 보세요. 변화를 과대 해석하지 말고 완만한 곡선을 기대하세요. 만약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분이라면 소금물 섭취 초기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을 재어 변화를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수치가 오르거나 붓기가 심해지는 날에는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또한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사구 체여가율이 낮은 분, 신부전 진단을 받은 분, 강경변으로 복수를 관리 중인 분, 임신 중수유 중인 분은 개인화된 지침 없이는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트륨은 무조건 나쁘다는 단정과 천연, 소금은 무제한 안전하다는 단정이 종종 부딪힙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없이는 신경 전달도, 근육 수축도, 세포의 전이 유지도 할 수 없고, 동시에 과한 나트륨은 혈압부 종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핵심은 양 조절과 맥락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외식이 많은 주와 그렇지 않은 주, 신체 조건과 복용 약물에 따라 같은 한 꼬집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조절하는 감각을 키우세요. 이것이 진짜 황금 비율입니다. 만약 이 글을 계기로 아침에 작은 루틴을 시작한다면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에 물컵과 소금을 주방이나 침대 머리맡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준비된 환경이 실천을 부르고 실천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 첫 모금에서 오늘은 몸이 깨어나는 것이 더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걸음에 탄력이 붙고
저녁에 피로가 조금 덜하다면 그것은 소금물 덕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보낸 신호 덕분입니다. 몸은 일관성에 감동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 한 달과 한 해를 빚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이 루틴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양을 더 줄이고 때로는 물만 마시고 때로는 완전히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게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전수칙을 정리합니다. 너무 짜지 않게 공복에 천천히 약과는 간격을 두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기.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면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몸의 스위치를 켜는 소박하고 합리적인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분을 충분히 채우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그 여정의 첫 모금이 단정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레몬이나 꿀을 함께 넣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레몬즙은 향을 좋게 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초기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꿀이나 설탕처럼 당이 들어가는 첨가는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입맛이 강하게 달아나면 이후 아침 식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음료와의 간격도 궁금해 하시는데 커피나 진한 차는 이뇨 효과가 있으므로 소금물 이후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고 마시면 체감이 더 안정적입니다. 운동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한다면 소금물 한 잔 후 바로 움직여도 되고 땀을 많이 흘리는 강도 높은 운동이라면 물만으로 시작해 워밍업을 하고 운동 중간중간 소량씩 물을 보충한 뒤 운동 후에 아주 소량의 소금을 곁들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저녁에는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잠자기 직전에 과도한 수분과 나트륨은 야간뇨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특별히 갈증이 심하다면 소금 없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분에게는 식사 사이 간격을 정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소금물로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은 접시의 절반을 채소, 나머지를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단순한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간식은 삶은 달걀이나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처럼 준비가 쉬운 것으로 제한하고 밤늦은 식사는 가급적 피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주 2회 같은 시간에 기록하면서 소금물과 식사의 순서를 조정해 보세요. 개인에 따라 소금물 직후 식사가 편한 경우도 있고 식사 30분 전에 소금물을 마시는 편이 속이 편한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소금물의 효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수분의 총량과 수분의 분배 타이밍입니다. 아침과 오전에 물을 충분히 확보하면 오후에 과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저녁에는 수분을 서서히 줄여 숙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청결과 위생에 대한 팁도 드립니다. 그라인더와 컵은 주기적으로 세척해 곰팡이나 소금 결정이 엉겨 붙는 것을 막으세요. 특히 욕실에서 물을 채우는 경우 컵을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위생상 유리합니다. 만약 소금물을 마실 때 속이 쓰리다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소금의 양이 과했을 수 있으니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둘째, 물의 온도가 너무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손등에 올렸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맞춥니다. 셋째, 기상 직후 곧바로가 아니라 양치나 세안으로 몸을 조금 깨운 뒤
천천히 마셔봅니다. 이 과정을 거쳐도 불편이 지속된다면 억지로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제기되는 오해도 짚어보겠습니다. 소금물만 마시면 당뇨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식의 단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혈당은 식사 구성 활동, 체중, 수면, 약물, 스트레스가 함께 얽혀 결정되며 소금물은 일부 사람에게 아침 컨디션을 조절해 이러한 요소들을 실천하기 쉽게 만드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천연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는 말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소금이든 나트륨은 나트륨이므로 총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트륨을 무조건 피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않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나 더운 계절, 장시간의 야외 활동에서는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수 있고 이때도 원칙은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첫 일주는 적응기, 둘째 12주는 관찰기, 넷째 주부터는 개인화학이라는 세 단계로 접근해 보세요. 적응기에는 맛과 양을 몸에 맞추고 관찰기에는 수면 배변 붓기 식욕 변화를 기록하며 개인화 단계에서는 필요하면 소금 없이 물만 마시거나 이틀에 한 번으로 빈도를 조절하는 식입니다. 기록 노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날짜 옆에 기상시 컨디션을 한 줄로 적고 소금물 양을 매우 적게 적당히 같은 주관적 표현으로 표시합니다. 오전 에너지, 점심 후 졸림, 오후 갈증, 저녁 식욕을 각자 0에서 5까지로 점수화하고 밤중 소변 횟수와 수면 시간을 기입합니다. 일주일 뒤 숫자를 나란히 보면 자신에게 맞는 리듬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소금 선택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건조해 미네랄이 조금 남아있는 편이지만 생산지의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핑크솔트는 철분 등 미네랄 성분으로 색이 돌고 그라인더 제품이 많아 썩이 편하지만 마케팅 문구의 과도한 건강 효능을 기대하기보다 편의성과 맛 측면을 보세요. 용소금은 복사열로 소금을 구워 쓴맛을 줄인 제품들이 있어 기호성이 좋습니다. 죽염은 전통 제작법의 가치가 있지만 가격이 높고 필수는 아닙니다. 요약하면 믿을 수 있는 제조사, 과도하지 않은 가격, 과한 첨가물 없음, 맛이 깔끔할 것, 그라인더 등 사용 편의성이라는 5가지 기준으로 고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염분이 걱정되어 물만 마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도 위와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수분 섭취의 루틴이 잡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소금은 어디까지나 옵션이며 몸이 편안하다는 신호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한편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먹는 것은 혈당과 포만감에 결정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두부, 요거트, 채소 같은 단백질과 제철 채소과일 견과류를 곁들이면 소금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간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수분과 나트륨의 보유, 식욕,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어 체감 효과를 왜곡합니다. 짧은 명상이나 산책,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은 소금물 못지않게 강력한 조절 장치입니다. 그리고 혹시 체중계 숫자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허리둘레와 옷맵시, 계단 오를 때의 호흡, 오후 집중력 같은 실용적 지표를 함께 보세요. 건강의 변화는 체중보다 먼저 습관과 기분에서 나타나고 그 변화가 일정 기간 유지될 때 체중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습관을 소개할 때는 과장된 약속 대신 나에게는 이런 점이 편했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경험을 나누는 태도를 권합니다. 각자의 몸은 다르고
좋은 습관은 강요보다 제한에서 시작될 때 오래갑니다. 혹여 오늘 처음 시도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소금의 종류를 바꾸거나 온도를 미묘하게 조정하고 양을 더 줄이며 마시는 타이밍을 10분만 늦춰도 전혀 다른 체감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의 언어를 배우려는 시도 자체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로 오늘 밤 물컵을 채워두세요. 손이 가는 곳에 두면 실천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일어나서 컵을 잡고 한 모금, 그 순간 마음속으로 오늘의 나에게 친절을 약속해 보세요. 그 약속이 반복될 때 몸은 신뢰를 배우고 신뢰는 습관을, 습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 아주 소량의 소금, 그리고 나를 돌보겠다는 의지. 오늘도 그 세 가지면 됩니다. 끝으로 이 글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생활 가이드이며 개인의 의학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증상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진단을 받은 분은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를 우선하십시오. 안전하게, 천천히, 그리고 나답게가 우리의 합의입니다. 아침에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단정히 세우고 가벼운 걸음과 균형 잡힌 한 끼와 충분한 수면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하게 여기고 기록하고 필요하면 조정하세요.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태도를 택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건강감입니다. 오늘도 미지근한 물과 소량의 소금, 그리고 친절한 선택으로 몸의 스위치를 켜보세요. 작은 루틴이 쌓여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표정이 한결 밝고 가볍다는 자신을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단정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이 글이 그 시작을 돕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하루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하나 더 친절하게 했는가? 그 질문에 아침에 한 잔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작은 친절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차분히 앞으로 한 걸음.